아무튼 계속 민주당 이름 또 더불어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당끼리 견제가 심한데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선대위원장들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데 오늘은 더불어시민당의 이종걸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에서 민주당과 합동선대위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선대위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현재 더불어시민당 당뇨실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 회의에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고 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취지는 이번에 그 재난기금은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의 조치가 아니라 긴급 재난에 대한 국가적 능력을 전 국민이 고루 다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작동되는 경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효과나 적합성이나 여러 가지 평등적 가치를 보정하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거나 아니면 과세로서 조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일단은 전 국민에게 일정한 정액기금, 선별적 조치가 아니라 전액기금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에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주자고 했는데 그러면 전 국민에게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겁니까?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요. 네, 지금 이제 100만 원이면은 대략 한 50조 됩니다. 국민소득 우리 GDP 국민소득이 한 1,600조 되는데요. 1,600조면은 1% 정도를 지금 소득 수축 효과, 경제 성장의 수축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16조 되는데 예. 100만 원에 1인당 100만 원이라면은 조금 높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각 지속성 그리고 또 우리가 수출 위주의 GDP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에 비춰볼 때 50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근원적이고 무제한이고 적기에 부족하지 않게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1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총선이 지난 다음에 여야가 일단 생각이 비슷하니까 금액만 조정하면 지급이 될 수 있겠군요. 예, 다른 네, 질문. 그렇습니다. 예,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이 빠진 부분이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을 집중화해서 마케팅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불어시민당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로 비춰볼 때 지금 현재 본 무대는 미통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은 정책적 정체성을 가지고 각 당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런 정책적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완성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핌으로써 더 보정함으로써 그 지지도를 충분히 보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소수 세력, 정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참여정당과 간에 여러 공약들을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완성도가 좀 떨어졌던 점이 있어서 그래서 10대 공약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도 좀 국민들에게 좀 미숙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약간의 비판적 의견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에도 과거 민주당 인사가 많이 있죠. 지금 이종걸 위원장님께 여쭤보면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 열린민주당이 아닌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해야 될 이유 뭐라고 꼽으십니까?
예. 물론 열린민주당의 뿌리를 같이 하는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 하는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현재의 정치적 지향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후보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고 계십니다만 이분들은 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정당성이 약합니다. 대부분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신청조차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의 절차적 정당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시민당이 비례 의석에서 승리해야만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득세는 바로 더불어시민당의 어려움으로 닥쳐가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로 만들어가는데 반비례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동형 비례제는 4+1의 민주당 주도로 만든 선거법 개혁입니다. 열린민주당과 관계없으나 더불어시민당이 승리해야만 이번 선거법 개혁에 승리한 그 징표로서 앞으로 계속되는 선거 개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종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면요. 원래 선거법 개혁에서 네. 더불어시민당과 형제정당이라고 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반대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만들어진 거는 더불어시민당 똑같은 위성정당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미통당에서는 스스로 위성정당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 실체를 보면 그것은 미통당의 하부 조직 정도에 불과한 전혀 독립성이 없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성정당보다도 못한 것이죠. 그 선출된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한 그것도 보였지만 또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또 파견 대표로 만들어낸 위성정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사실 연동형 비례에 생긴 새로운 구조의 시민 플랫폼을 정당의 기초로 만들어서 그곳에 소수 정치 세력, 여러 정치 세력들이 리더로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많은 주주들, 주식회사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 사실이죠. 과거에 민주당이 민주노동당 등 기타 이런 신생 정당을 도와주면서 정상화시킨 것, 크게 만든 것 하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걸 위원장님, 더불어시민당은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 비례대표 연합을 요청했던 정치개혁연합 등 이쪽 부분과 결별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이 사실상 무늬만 플랫폼이다라는 비판들이 계속 진보 세력 안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에 위성정당을 반대했던 인사들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일부 인사는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체성이 뭔지 애매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정치 세력 소수 의견들을 국회에 선출시키는 것, 출마시키는 것들이 연동형 비례제의 더불어시민당과의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녹색당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정계련이라든지 기타의 소수 세력들이 민주당과의 정강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거리가 생겨서 헤어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참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참여한 여러 정당 중에서 시대전환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이 기타 소수 정치 세력들이 아주 아름답게 참여를 해서 그 소수 세력들이 앞으로 의회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민주당의 배려는
이번 연동형 비례제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기본 민주당에서 선출한 20분을 11번부터 배치하고 더불어시민당에서 선출된 10분의 국민 후보들을 1번에서 10번에 선출시켰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의 최대한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큰 협조에 의해서 이번 연동형 비례제 창립된 더불어시민당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총선이 지나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합니까? 예, 저희는 합당의 방법이든지 아니면 기타 방법들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주당에서 오신 11번부터 30번까지의 후보들은 아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1위에서 10번 후보까지의 거취 문제들은 아마도 그때 정치 사정에 따라서 민주당으로 합류할지 아니면 새로운 정당으로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연대하는 정당으로 계속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고민하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